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서북부에 자리 잡은 songhai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onghai 왕국이 발행하기 이전 서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말리 제국이 13세기 이래 패권을 잡고 주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시절의 말리 제국은 전 세계 황금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로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워낙 분열하기 쉽고 내전이 자주 일어나는 부족 중심 국가라는 체질상의 한계 탓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변의 소왕국과 부족들에게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 아랫권을 잇는 교육권을 빼앗겼습니다. 말리 제국은 본거진 만댕 지역만 겨우 부여잡고 있는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즘 말리 제국의 위상을 이어받아 새로운 서아프리카의 패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songhai 제국입니다. songhai 제국을 세운 songhai족은 제국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니제르강과 가오 지방 주변에서 부락을 세우고 살아가는 부족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songhai족을 다스린 왕조는 저왕조라고 따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사하라 사막의 주요 교육 요청 중 하나였던 가우 지방에 자리를 틀고 앉았던 덕분에 songhai족들은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대성인들과 카라반들을 상대로 중개 매역을 하거나 통행시를 받으며 세력을 불러나갔습니다. 10세기 경에는 이렇게 축적한 부를 발판으로 가오 왕국을 세웠습니다. 주된 기업품들은 상하, 황금, 노예, 가죽, 대추 등이었습니다. 1300년대에 이르자 서아프리카 내에서 가오 왕국의 부유함을 모르는 국가가 없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당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말리 제국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말리 제국은 곧 가오 왕국을 침공하여 지배하였습니다. 말리 지배는 거의 143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리 제국의 황실의 내분과 제국의 쇄도로 인해 말리 제국의 식민 지배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songhai족은 점령당한 지 약 100년 후 말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에 성공하였습니다. 말리 제국의 마지막 항공기를 끌었던 만사 슬레이만이 1460년경 죽자 이후 연이어 왕건들이 지배하면서 말리 제국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말리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였으며 수많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제국을 어떻게든 부여잡기 위해 노력했던 마리자타 2세는 르와레그족이 일으킨 반란을 진화하고 다케타 제국을 복사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송가족이 일으킨 반란은 제라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가오 지방과 songhai족은 100년 만에 말리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습니다. 말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끈 왕은 선리 왕조의 선리 알리였습니다. 1464년부터 1492년까지 30년에 가까이 재위한 선리 알리는 무슬림 국왕으로서 독립 직후부터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를 쌓아나갔습니다. 동시에 인근의 부락과 마을들을 정벌하여 songhai족의 힘을 키웠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거의 천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오로 쳐들어오는 온갖 침입들을 물리쳤으며 1498년에 대도시인 팀북투를 병합하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대도시인 젠네를 함락하는 데는 애를 먹었습니다. 거의 7년 가까이나 다른 오랜 공성전을 펼쳐 시민들을 거의 굶어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1473년에 겨우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정보 활동을 펼친
손이 알리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무자비한 군주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손이 알리는 팀북투를 함락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건물을 불태웠으며 당시 아프리카 최고 교육기관들 중 하나였던 상고레 대학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성공한 이후에는 교육을 정리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공과가 공자는 공주였습니다. 손이 알리 이후 송가의 국왕에 즉위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손이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바로가 즉위하고 반년 정도 되지 않아 손이 알리 혀의 장군들 중 하나였던 아스키아 마하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바로는 비참하게 목숨만 건진 채로 도망갔습니다. 손이 바로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송가의 족들을 다스려온 손이 왕조의 마지막 왕인 손이 바로가 쫓겨나면서 송가에게는 새롭게 아스키아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아스키아 무하마드 본디 왕에게서는 그에 오셨으나 송리 왕조의 손이 바로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탓에 굉장히 입지가 불안함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송가의 족국의 우서 깊은 귀족 가문들 중 하나도 아니었고 선인계족과 피가 섞인 혼녀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더욱 왕권이 이틀에 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스키아 무하마드는 즉위 직후 입지가 흔들린 듯 했지만 그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결국 왕자를 사수하고 송가이를 본격적으로 대제하고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아스키아 무하마드는 손이 알리가 성정국한 지역들의 행정을 재편성하였고 남쪽과 동쪽으로 활발한 전쟁을 벌이며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런 민간인과 군인들을 철저히 구분하여 전투만을 위해 만들어진 상비군의 개념을 송가이족에 도입하였습니다. 그 덕에 당시 송가족은 서아프리카 부족들 가운데 최강의 희령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키아 무하마드는 손이 알렉에 비해서 군사 재능이 떨어질지 몰라도 인근 소왕국들과 동맹을 맺고 적절한 외교수를 펼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스키아 지세의 송가의 제국은 손이 알리 시기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실한 무슬림이기도 했던 아스키 무하마드는 각지의 여러 종교학교를 건립하고 모스크들을 신축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슬람 율법과 문학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등 열성적으로 이슬람을 포교하였습니다. 아스키아 무하마드는 옛 시절 무사가 그랬던 것처럼 메카로술 여행을 떠나 왕국의 부로 가시하였습니다. 옛날 무사는 전세기를 도중 들렸던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물쓰듯이 부여 외국인들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부를 만찬에 과시하였습니다. 이를 똑같이 따라 했다고 합니다. 아스키아 무하마드 역시 베크로 24개의 막대한 양의 금을 지참하고 떠났습니다. 이를 메카의 비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의 인품을 알리는 등 아랍인들에게 송가의 최고의 부유로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가지고 간 금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길에 모로코와 이집트의 학자들을 꼬여 당시 송가의 최고의 대학이었던 상코레 대학의 초청 교수를 일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지중해 아랍권에서 유행했던 천문학 기술품을 그대로 제국 내부에 들여와 수도인 가오에 수많은 천문들을 지으며 송가의 기술 발전에 이바졌습니다. 아스키아 무하마드는 그 외에도 세제를 정리하고 행정제도 정비, 문화, 무역, 장려, 염전선산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며 송가의 제국의 전생기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력이 많은 업적들을 행했던 아스키아 마와드는 역시 나이가 들면서 국정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1528년에 그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스키아 마와드를 폐하고 아스키아 무사를 새로운 황제에 올렸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송가의 제국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키아 마와드의 후손들은 필사적으로 무너져버린 제국을 되살려 노력하였으나 이미 한번 시작은 망조의 혐오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내전들이 애니어 겹쳐 일어났고 왕의 계승 문제로 왕족들 간의 권력 다툼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로코 서도 왕조의 만술 1세가 송가의 제국에 쳐들었습니다. 송가의 제국 정벌을 통해서 사하라의 지배권을 잇는 경력을 독점하고 황금과 노예 무역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모로코는 상대적으로 유럽과 가깝던 이점을 이용해서 수천 장의 핸드캐논과 8문이 거대한 영국제 대포를 몰고 송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스키아 무하마드 이래 무기의 근대화에 관심이 없어 칼과 창과 활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만을 가지고 있었던 송가의 제국은 모로코의 근대식 군대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1591년 3월 일어난 톤토비 전투에서 송가의 적이 대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송가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가의 제국이 멸망치고 아스키아 왕족과 일부 가신들은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를 망명 소왕국들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는 이미 옛날에 아스키아 왕조에 쫓겨난 도망쳐온 선리 왕조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끼리 분탕질을 치며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송가의 제국 멸망 이후 상당한 수의 왕국들이 송가의 제국의 후기를 주장했으나 그 어떤 왕국도 송가의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상 서아프리카 북부에 발행하였던 흑인 왕조 송가의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강시 보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